다시 찾아왔습니다. 주간 주간 뿌레. 뿌레. 아우 이번 주에 왜 이렇게 경기가 많아? 아 정리하느라 힘들었어. 네, 세 경기나 돼요. 세 경기나. 네. 왜냐면은 주중 주말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녹화를 조금 미루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경기가 더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경기였어. 네, 어. 저희가 이거를 찍는 시점에서는 오늘 새벽에 바야돌리드 원정 네.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쿠만 감독이 생각이 있는 감독이구나. 아니, 수비 라인에 변화를 주는구나. 내가 발렌시아전 끝나고 제대로 깔라고 완전 벼르고 있었거든. 야, 나 발렌시아전 보고 뚜껑 열려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거든. 내가 보면서도 왜 저렇게 답답해 그러고 있는데 야 역시 피드백이 돼. 말이 통하는 감독이야. 그런 게 또 다음 경기 바로 드러났죠. 제가 12월, 1월, 2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승점을 긁어 모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순위를 쭉쭉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발렌시아전은 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소시에다드는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가 공격하기는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여기다가 소시에다드가 다비드 실바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고전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경기. 그러다 보니 윌리안 주제에게 먼저 실점을 했어도 결국은 조르디 알바하고 프랭키 더용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 네. 요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올 시즌 안 좋잖아요. 말 그대로 피터링 구단주 때문에 주축 선수들 다 떠나갔고 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 네. 그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팀을 재편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그 마음. 이 참 여하튼 네. 정신 차립시다 발렌시아도. 아 근데 뭘 발렌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셀로나 정신 차렸어야 될 경기였어요. 이 근데 경기는 하비 정말. 그라시아 감독이 마누 가르시아의 토랄 감독의 전술을 갖고 나왔어요. 4-4-2를 바탕으로 해서 게데스를 최전방에 두고서 결국은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왔고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수비 쪽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이 경기는 발렌시아 선수들이 전술 수행 능력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이겼던 경기였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발렌시아가 네. 준비 잘했고 상대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죠. 물론 이제 쿠만 감독 생각에서는 렁글레가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하니까 그러면 센터백 조합을 민게사하고 아라오로 가져가 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부스케츠만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속도를 미드필더에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이 어린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민게사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 29분에 선제골을 허용하는데 디아카비를 그냥 놔뒀어요. 나는 디아카비가 스트라이커인 줄 아주 아니, 절묘하게 빠지면서 헤더를 하더라고. 여기서 물론 발렌시아가 계획대로 세트 피스를 풀어간 건 굉장히 칭찬할 일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안 됐어 준비가. 그러니까. 그리고 디아카비를 그리즈만이 맡고 있었어. 야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네. 예. 그리고 그리즈만 머리 좀 자릅시다. 나는 그리즈만이 아니라 그녀지만인 줄 알았어.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경기에서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이 정말 답답했던 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풀어가고 단조롭게 풀어가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 고집스럽게 풀어가고 공격에서 좀 여러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좀 흩어지게 하고 교란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 이렇게 몰려 그래.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상대 박스 앞쪽 중앙에서 모임이 있어. 거기서 무슨 모임이 있을까? 메시가 이제 야 오늘 경기 끝나고 차모임인가 차모임? 저녁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모임을 거기서 갔지. 아니 그렇게 측면 수비수들에게 공격을 전담할 것이라고 해도 그러면 측면 공격수들이라든지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지고 돌아 나가주면서 수비를 좀 벌려주게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1대1만 들어오고 오 땡큐 그냥 맞아. 우리는 다 걷어내는 발렌시아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졌었죠. 여기까지 정말 너무 답답했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부스케츠는 왜 기용한 거야? 1차 빌드업 때문에 기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빌드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부스케츠는 뛸 이유가 없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이 경기에서 메시가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 1대1을 맞춰놓고
아라우오의 엄청난 골이. 야 정말 아, 이 경기 이 골 들어갔을 땐 그래도 어려워도 좀 이기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라우오의 네. 엄청난 골 그리고 민계사의 놀라운 중거리 슈팅. 어. 네, 얘네를 투톱으로 씁시다. 리베로인 줄, 네. 무슨 카이전 줄. 여하튼 2대1로 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갑자기 흐름을 내주면서 결국 호세가야에게 뚫리고 막시 고메스가 마무리 짓는. 네, 물론 이제 민계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막시 고메스가 그만큼 영리한 움직임과 마무리를 보여줬다. 그렇죠. 이렇게 네. 판단이 들고요. 이 경기에서 코만 감독이 야 이거 수비가 큰 문제구나 이걸 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렁글레이를 투입하면서 3-5-2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측면 공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바야돌리드 전 선발 라인업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거의 유사하게 가져갔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3백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음. 피케가 없는 이상 좀 수를 늘려서 안정감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바야돌리드 전의 변화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야돌리드 전에서도 수비 쪽의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이 뚫리고 나서 그거를 쫓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결국 수비 쪽의 숫자를 늘려놓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커버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여러 네. 선수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는 실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렁글레가 제가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쉬고 돌아오니까 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메시 올 시즌 1호 도움. 이것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물론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올 시즌 내내 해왔어요. 네. 그런데 집중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떠난 다음에 메시하고 호흡이 딱딱 맞는 공격수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없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리즈만하고 약간 엇박자니까. 네. 근데 결국은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 메시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전에서 골 넣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죠. 그렇죠. 네, 단일 클럽에서 최다골 펠레하고 같은 643골을 기록했고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644골 펠레의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야, 이 경기에서도 나 골 무조건 넣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메시의 슈팅은 그렇게 죽어라 막는 거야 다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너스로 요 메시의 기록을 내가 도와야겠다는 눈치의 프랭키 데요. 메시에게 주구장창 패스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어시스트는 페드리가 했죠.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 장면도. 아니 마시 골키퍼가 상당히 선방을 많이 한 경기긴 네, 했어요. 네. 브레이스웨이트는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자신이 왜 바르셀로나에 필요한 공격수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네. 선발 라인이라고 해서 쿠티뉴하고 그리즈만이 빠졌던 경기죠. 네. 근데 빠지니까 잘 돌아가. 네. 예. 이거는- 메시, 페드리, 브레이스웨이트 조합이 꽤 좋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쿠티뉴나 그리즈만이나. 그리고 저는 3-5-2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측면 쪽에 윙백으로 위치한 데스트라든가 알바도 수비 쪽에선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가운데 공격적인 임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면 결국은 수비수들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전방 쪽에서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메시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수비를 끌고 다니면은 그 밑에 있는 패들이라든가 더용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3-5-2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만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 처음 지봉 잡고 수비 라인 구성했을 때는 3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백을 안 써본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야 나름대로 잘 찾고 있다. 드디어 이제 밥값을 하는구나. 회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잘릴까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용과 피아니치로 구성된 중원도 마음에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상대가 바야돌리드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위가 좀 덜 드러난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두 선수가 밸런스를 잘 잡았고 위치 조정도 참 잘 네.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 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후반에 부스케츠 나오자마자 불안하지. 곧바로 불안해지는 거 봐. 부스케츠 들어오면서 불안하고 어. 움티티 이 새끼는 왜 돌아온 거야? 실수하려고 돌아온 거야? 와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의 실제로 움직인 그 포진도를 보면은 전반에 대용과 피아니치가 나왔을 땐 거의 동일 선상에 중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선수가 동시에 공수에 가담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는데 후반에 부스케츠 들어오자마자 바로 부스케츠가 내려앉고 피아니치가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문제도 엇박자가 생기는 나오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움티티까지 한 숟가락 얹으면서 위태위태해졌지. 야, 진짜 움티티 진짜 딱 네. 1m 안으로만 들어와라. 내 팔 길이 안으로만 들어와라 진짜.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아, 이건가? 진짜 스크류 펀치와 가르네 초보의 동시에 내가 진짜 빠박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요 경기가 근데 쿠만 감독에겐 조금 힌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당분간은 요걸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바르셀로나가 이미 공식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 선거일이 2021년 1월 24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장소는 총 9곳이고요. 11만 명의 소시오들이 이 회장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선거 운동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공약들이 미리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요. 네. 재미난 공약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빅토르 폰트가 사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소시오 등록비를 전액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비가 카타루냐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회장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빅토르 폰트 네 공약이 사비 감독으로 데리고 그러니까, 오는 건데 못 데려온 데리고 거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소시오 등록비 이거 자기가 다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너무 막 가는 느낌인데. 네. 요것도 있고 또 재미난 게 조르디 네. 파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나이키하고 연 끊고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자. 네. 이미 네. 마스크를 만들어 봤는데 네, 이거 네. 잘 팔린다. 어.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 런칭하고 그거 우리가 입고 뛰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도 베일리는 영입한다. 뭐 누구를 영입한다. 이거 좀 약하다. 그리고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베일린 아스날에서 부진한데 왜 영입한? 뭐야 얘? 이건 진짜 너무 뜬금없고요. 진짜 이거보다는 좀 재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공약이 아닌가 바르셀로나가 생각이 들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11월 보도에 따르면은 약 1조 원 정도가 지금 부채가 있다. 그리고 내년 8월쯤에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갚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다 보니 결국 이제 회장 후보들도 재정적으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걸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재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재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피곤한 이야기고 팬들이 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빼고 스쿼드에 지금 뭐 양질, 구성, 선수 보강과 이적 이런 것들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정적인 이유와 결부돼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약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놓으면 누군가가 회장이 돼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씩 이렇게 다 좋은 것만 가져와서. 한 스푼씩 갖고 와서 아니 근데 사비가 지금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코만 감독이 하는 거를 봐서 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사비가 과연 잘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팬들도 많지 않을까. 근데 가르디올라 있을 때는 메시도 전성기였고 사비 이니에스타도 있었고 푸열 피케도 전성기였잖아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저는 사비 카드는 최대한 아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과거에 만약에 AC 밀란이 레전드들 그렇죠. 소모하듯이 이렇게 예. 감독으로 불렀다가 또 내보냈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비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일어설 판이 깔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활용 점정으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비 자체도 감독으로서는 아직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인가 음.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사비가 감독으로 온다면은 이제 라리가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에이바르하고 우에스카 경기가 있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네. 언제나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고? 다음 주에 행복하게 주간꾸레를 할 것 같아. 둘 다 이겼으면 좋겠다. 요즘 잘 나가니까 그리고 좀 피드백도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쿠만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퐁당퐁당이 아니라 퐁퐁당이야. 퐁퐁당이야. 그래서 이제 두 경기 정도는 잘하고 이기고 그다음 그다음에 경기에 한 경기는 경기력이 당하고. 안 좋아. 3-5위를 유지한다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Q&A 갑시다. 그래요. 네, Q&A. 이 얘기가 요즘 많더라고요. 쿠만과 푸츠의 불화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푸츠 선수가 쿠만과의 라커룸 대화를 뭐 언론에 흘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쿠만 감독이 이에 대해서 좀 많이 분노하고 이러면서 설전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뭐 물론 푸츠가 그 이전에도 기회를 못 받긴 했지만 네.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리키 푸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부가 거의 결정난 분위기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었죠. 그 외에는 거의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 사실 쿠만 감독이 3-5-2 포메이션을 가동한다고 쳤을 때는 리키 푸츠에게도 기회가 생길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화설에 대해서 제가 뭐 누구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정확한 걸 모르니까 푸츠가 흘렸는지 뭐 푸츠 그렇죠. 아직 친구가 그것도 흘렸는지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렇다더라. 그런 거에 불과하지 오피셜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키 푸츠 입장에서도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생각할 시기가 아닐까. 뭐냐면은 리키 푸츠가 나 결국 전반기에 이 정도밖에 못 뛰었다면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임대 갈래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쿠만의 3-5-2에서 기회를 또 받게 된다면은 그럼 남아서 경쟁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은 리키 푸츠가 재간둥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감이 아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예, 선수라서 출전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3-5-2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좀 문이 열린 것 같아요. 페드리 자리 혹은 페드리와 같이 서는 자리에서도 기용되면서 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되고, 너무 지금 좀 몰아가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비도 불안하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3백으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도 불안하기 때문에 3미드를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미드를 가동하면은 리키 푸츠라든가 알레냐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3-5-2를 계속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유지한다면 리키 푸츠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야, 우리 2월에 또 8일 만나네. 이야, 또다시 대참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파리 기다려. F킬라 들고 간다. 진짜 좀 약간 불안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면도 있어요. 불안불안하죠. 저는 공격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격력이라면은 파리의 수비를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메시가 있고 거기다 브레이스웨이트가 잘해주고 있고 그리즈만도 결국 이제 프랑스 클럽, 특히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는 동기부여가 될 네. 테니까. 그런데 수비가 여전히 불안하고 네. 여기다가 음바페의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렇죠. 거기서 제어를 못하면은 개고생할 수가 있다. 1대1로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발렌시아전에서도 발렌시아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파리의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불안하다. 네,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여기서 동기부여된 움티티가 나타난다면? 야, 씨. 움티티 파리에 던져줘. 옛다 니네 가져라 이렇게. 야, 역시 결국 아라우오, 민게사, 런글레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선에서 대용 혹은 뭐 대용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먼저 지원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바르셀로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좀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질문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뭐 대용의 파트너겠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얘기가 많아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세르지 로베르토가 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상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피아니치가 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피아니치가 기회를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스케츠는 전반기에 너무 많은 소음료를 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는 아마 출전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카를로스 알레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출전 기회를 잡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3-5-2로 바뀐다면은 중원 쪽에 3미들이 되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조합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바이아돌리드전에서 피아니치 대용 조합이 좋았다고 생각돼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조합이 합을 맞춰서 성공을 이뤄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알레냐가 조금 백업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답답하네. 발베르데, 세티엔, 쿠만 누가 낫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찬우가 자꾸 발베르데 보고 돌아보니 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재미삼아 그런 거지. 네. 근데 발베르데의 첫 시즌은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요. 네, 네. 그 정도면 됐다.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근데 두 번째 시즌부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쿠만과 발베르데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쿠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나만 손해지. 걔는 2-3년 전 얘기 아니야. 그 2-3년 전 메시를 데리고 있고 그래. 피케를 데리고 있고 부스케츠를 데리고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도 수아레스도 있었는데 있고. 그렇지. 그렇게 비교하면은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지금 쿠만 감독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성적을 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았을 것 네, 같아 저는. 쿠만도 답답하고 세텐도 답답하고 네. 발베르데도 그 새끼야 그 새끼야. 진짜 답답하네 진짜.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쿠만 감독이 그래도 피드백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진 않다. 즉각 해내진 않지만은 너무 늦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여러분 발베르데, 세티안, 쿠만 이거 비교하는 거 재미로 하겠지만은 이거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재미에 그쳐야 돼. 그리고 유의에 그쳐야 되지. 이걸 진짜 진지하게 야 발베르데는 이런 성적 냈고 메시를 이렇게 잘 활용했는데 쿠만 왜 이렇게 못 살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래. 아니 이렇게 따지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발베르데는 나름대로 성적을 냈다. 세테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쿠만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자 할 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 다 집안에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감독들이에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뭘 비교를 해. 그래. 다 그냥 똑같아. 네. 이거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분리수거를 할지 한 번에 묶어서 버릴지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근데 하나는 버리기 전이잖아 아직. 네. 지금 있는 감독이 잘해주길 바라야 되죠. 아유 끝도 또 이러네. 그래도 다음 주는 재미날 거예요. 에이바르하고 우에스카니까. 방금은 분리수거 한다며. 아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쿠만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지. 그래. 난 지난 경기 좋았어. 나도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왜 욕을 하겠니? 아니 다음 경기 이기면은 드디어 고대하던 챔피언스리그 순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걸로 좋아해야 되냐? 진짜 세월 무상이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치고 나가고 야, 있는데. 너 좀 차냐 진짜. 10점 넘게 차이 나는데. 야 걱정하지 마. 곧 따라잡아. 걔네들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가능해? 한번 지켜봅니다. 네. 갑자기 노코멘트를 하게 되네. 자, 바르셀로나가 자, 힘내봅시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힘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힘내봅시다.